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봤지만 문장이 한 문장이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는데 이 문장을 또 궁극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원리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걸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문장이 길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렵게 볼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수능 출제 우리나라 교육평가원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죠? 위의 내용이. 근데 내용을 이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영어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절대 치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되게 쉽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만 가장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 문장을 위와 같이 해독을 해냈다라는 얘기는 이 해독하는데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해독하는데 왜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해독이라고 했냐? 해독은 이제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코드를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그럴 겁니다. 코딩을 한다, 코딩을 시킨다 그러면 인코딩 개념이에요. 코드화, 부호화 처리해 놓으면 그렇게 코드 시켜놓은 대로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정보가 다시 디코딩이 될 때 코딩화 되어진 기준을 통해서 디코딩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는 인코딩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부호가 잘못됐기 때문에 디코딩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가 개떡이다.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은 제가 저 부분을 재구성해서 해놨는데 여러분들 읽어보고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이 긴 문장이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을까? 어떤 원리로 전개가 되었을까? 그거를 제가 아주 간단한 원리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갑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 recovery is apparent입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회복하는 것은 명백해요. 요게 시작이에요. 이제 가볼게요.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장에 to anyone, 어떤 누구에든지 말이죠. 라고 하는 말인데 요 말을 우리가 문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첨가해 주는 거예요. 첨가해 주는 말은 뭐다? 빼도 말이 돼요. 네, 됐죠? 요걸 첨가해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식 해석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누구에게든. 자, 그 긴 문장도 영어식 옷으로 내려가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봅시다.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접속사를 사용해서 또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회복이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분명한 거야. 어떤 누구한테든 말이야. 됐죠? 네. 가볼게요. 자, 이제 4단계로 가볼게요. 여기 recovery 뒤에 of appetite. 자, 설명할게요. 명사, 명사고 대명사 뒤에 설명해주는 말의 형태는 영어에 딱 8개밖에 없습니다. 그 8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전치사구예요. 배웠죠, 그죠? 네. 오케이. 그러면 되게 간단해져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에 대한 것인데 또는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설명해주는 말 부정사 여기 지금 to도 와 있죠? 맞죠? 8개 중에 to 부정사 와 있습니다. 그죠? 네. 동기라고 하는 것은 먹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합니다.
어떤 누구든요. 됐죠? 네. 이걸 한국어 어속으로 해석하면 식욕에 대한 회복이나 또는 먹고 자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든 분명합니다. 이렇게 됩니다만은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돼요. 아까 좀 전에 했듯이 이게 영어식은 이게 동시통역 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동시통역이 사람들이 동시통역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한국어 어순으로 이지랄하고 머릿속에 처리하는데 동시통역이 될 리가 있나? 그죠? 네.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자, 지금 설명해주는 말로 문장이 확장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설명해주는 말, 접속사. 설명해주는 말 8개. 나머지 접속사. 땡입니다. 보세요, 지금 계속. 자, 문장이 또 확장됩니다. 기본 문장에서. 우리 여기까지 쭉 왔어요. 자, 이제 anyone에다가 설명 달아주네요. 자, 8개 중에 하나 관계사 왔죠. 맞죠? 어떤 누구든요. 자,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소비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엄청난 양의 식사를 말입니다. 됐죠?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또 확장합니다. 다음 요번엔 뭘까요? 어머나, 접속사네요. 자, and를 딱 썼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 is quite ful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때 is는 지금 어디 걸리냐? 여기에 요 내용으로 쭉 해서 지금 동일한 게 배열되는 거예요. Who is, who has consumed 이렇게요. 어떤 누구냐면 소비한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엄청난 양의 식사. 그래서 아주 엄청 배부른 상태로 배부른 상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Anyone 그게 뭐냐면은 anyone who is quite fu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 원래 문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who 요렇게 who가 여기 오는 게 맞겠지 이렇게요. 그렇죠. 요 뒤에 그죠? 요렇게 그지? 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어머나. 자, 7단계로 갑니다. 접속사로 또 문장이 확장됩니다. 자, 이때 and는 어디에 걸리냐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who has consumed and who is quite full and who does not require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요? 추가적인 에너지를 말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예. 자, 8단계로 갑니다. 8단계 역시 확장 접속사로 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가 지금 끝났어요. 그죠? 네. 에너지에다가 동일한 걸 또 배열해 주는 거예요. 또는 이런 영양소 말이에요. 이런 거요. additional energy or additional nutri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에너지나 추가적인 영양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접속사가 나올 때 and는 그리고 or는 또는이라고 알고 있으면 영어는 폭망입니다. 접속사는 무조건 동일한 여기 and, or와 but 얘들은 동일한 거를 배열해주는 접속사예요. 예를 들면 I like apples and bananas 라고 하면 나는 좋아해요. 사과와 바나나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실제 문장은 이게 아니에요. I like apples and I like bananas 이렇게 됩니다. 근데 I like 두 번 나오니까 두 번 반복해서 쓰지 말고 경제적으로 쓰자. 그래서 뒤에 반복되어진 내용을 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 나는 물을 마시고 빵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요거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아주 언어를 아주 완벽하게 못 쓸 때는 그렇게 쓰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9단계입니다. 보세요. 또 나온 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additional energy or nutrient to meet their daily needs. 자, 여기 할게요. 요거는 맞출 수 있는 거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일 필요량을요. 일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걸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daily needs 그러면은 요건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9단계까지 왔어요. 자, 10단계 갑니다. 뭘 확장됐나요? 접속사입니다. But decides to consume additional calories. 그러나 decides 결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 어디 걸리냐? But who decides 이렇게 됩니다. 그럼 but anyone who decid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지. 보이지 이제 그게요. 네. 근데 이걸 그러나로 보면은 안 보여 그게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네. 아, 콜. 자,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뭐요? 소비하기로요. 추가적인 칼로리를 말입니다. 이때 to consume additional calories는 영어는 decide의 목적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됐죠? 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제 첨가해주는 말. 이걸 좀 더 표현해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갈게요. 여기가 calories 뒤에 after singing the dessert cart 보고 난 이후에요. 디저트 카트를 말이에요. 이게 요까지를 요렇게 선생님 눈에는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11단계로 딱 보여서 문장이 구조화시켜보면 요렇게 나와요. 저는. 그 첨가해주는 말이 그냥 부사 같은 거죠? 맞아요. 부사라는 게 부사. 1단계에서는 그냥 첨가해주는. 얘가 문장에서 원래 adverbiers라는 것이 문장에서 첨가해준다. 왜 그럼 첨가해준다는 말이 뭐냐? 문장에서 빼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thank you 하고 thank you so much 의미상의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thank you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땡을 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맞죠? 예. I love you so much는 괜찮은데 love 빼버립니다. I you so much.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선생님은 구조화시켜 보니까 anyone 뒤에 설명해주는 말 이렇게 세 개로 문장이 확장되어주는 구조더라.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장이 확장되는 원리는 첫 번째, 접속사. 아까 봤죠? 두 번째, 좀 더 표현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설명해주는 말과 첨가해주는 말이에요. 자, 설명해주는 말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명사고 대명사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뒤에서요. 첨가해주는 말은 얘는 그냥 자리 옮겨도 말이 되는 애입니다. 예, 빼도 말이 되고요. 근데 설명해주는 말은 그럼 설명해주는 말과 첨가해주는 말 가장 큰 특징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설명해주는 말에 8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8가지는 자리로 옮기면 말이 안 돼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네. 예를 들면 봐보세요. 봐봐요. I have several books to read. 나는 가지고 있답니다. 몇 권의 책을요. To read. 예를 들면 to read my children 그러면 읽을 걸 말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랑요. 이래 되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빼보자고. 자리 옮겨보자고요. To read with my children, I have several books. 웃기죠? To read, 읽기 위해서요. 내 아이들이랑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 골 때리죠. 완전 이상해지죠. 네, 맞긴 또 하나. 관계사로 사용된 문장.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 문장 한번 가볼게요. 이 문장 봐볼게요. The recovery of appetite or motivation to eat is apparent to anyon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면 다 옮겨 볼게요. Of appetite, the recovery. To eat, the motivation. To eat 뒤로 보내볼게요. The motivation is apparent to anyone to eat. 말도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설명해주는 말은 앞에 말을 꾸며주고 아주 긴밀한 관계처럼 붙어있는 녀석이라 이걸 떼가지고 다른데 휙 던져놔 버리게 되면 의미가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요. 설명해주는 말을 첨가해주는 말, 그 차이점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그러면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와야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올 수 있는 게 한 문장 안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좀 더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데 요게 하나의 설명해 주는 말과 첨가해 주는 말 요거밖에 없어요. 아, 그 외에는 접속사만 툭툭 던져가지고 문장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삼형식, 그 문제의 삼형식 상태에다가 계속 기폭사를 넣어서 넓힌다. 예, 그래서 여기 3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1, 2, 3, 4, 5 형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네. 그게 1단계예요. 알아요. 거기에 수동형도 알아야 돼요. 능동태와 수동태 형태를 다 알아야 돼. 그게 1단계예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 자리에 I like it 그러면 되는데 목적어에 보면 I like to see the movie 해가지고 절이 오죠. 네. He said that 이렇게 얘기해서 He said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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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He said that he would visit the house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지금 대절 나왔잖아요. 절로 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이 수동태가 바뀌는 거. 수동태가 바뀌어서 변형 구문 나오는 것도 끝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게 2단계예요. 됐어요? 네. 3단계는 뭐냐? 설명해주는 말하고 설명해주는 말 8개 있죠. 그 8개를 이제 여기저기 다 붙여보는 게 3단계예요. 아무데나 막. NP만 보였다면 무조건 다 집어넣어버려. 길어지겠죠. 네. 그 상태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거 가기 전에 하나 건들 게 주어 되는 말 10개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해요. 아주. 좀 더 설명해주는 말 같이 연결돼요. 마지막에 뭐냐면은 동사 영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동사 영역이 되게 많아요. 배울 게. 조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가 단순하게 be만 있으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seems to have been 이러면 seems to have been까지가 다 동사거든요. 뭐 그래서 would have been 그다음에 should have done도 마찬가지고 should have been able to 뭐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사가 어디까지 영역이 잡히는지 그까지가 이해하는 게 서브로 들어가요. 여하간 3단계까지만 딱 이해하고 나면 문장은 되게 간단해져요. 내가 사실은 예 여기까지인데요. 잠깐만요. 요거 기록을